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용산은 과연 강남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현재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입지는 용산입니다. 용산공원, 대통령실 이전, 국제업무지구, 한남뉴타운 등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집중되면서 용산구가 새로운 수도 서울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입지 가치 변화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은 용산의 수많은 입지 가치 중에서 공간구조와 종합교통망의 관점에서 그 가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첫째, 강남의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용산 도시구조 개편 사업에 대한 터치. 둘째, 용산의 공간구조 현황 및 계획. 세 번째, 국가 상징거리 및 공간으로서의 위상. 넷째, 용산공원 내부와 외부의 접근 교통망. 다섯 번째, 산재부지 복합개발 공간위계 및 교통종합 개선 방안. 여섯 번째, 한남뉴타운 종합교통체계. 일곱 번째,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망 개선계획 추정. 여덟 번째, 신분당선과 광역급행철도 진행. 아홉 번째, 용산구청의 용산종합교통체계 개선 대책. 이 정도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남의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용산의 도시구조 개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인데, 첫째, 강남은 현재의 강북 주변으로 한정된 좁은 서울시에 인구가 폭증하면서 사회적인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광주군과 시흥군 일대를 서울시의 성동구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해서 영동 종합개발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됐고, 그리고 75년도에 강남구가 분리 신설이 되었습니다. 강남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은 면적이 780만 평이고 지구 지정은 66년도에 됐고 사업 인가는 68년 초에 됐고 사업의 공식적인 완료는 91년도 12월 28일이라고 합니다. 91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남권의 개발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강남권 개발의 주안점은 행정과 상업 기능을 겸비하는 새로운 서울의 도심으로 육성을 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법부를 서초구로 이전을 시켰고 강북의 유수한 학교들도 강남권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당초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를 이 강남으로 이전시킬 계획도 있었는데 사법부만 서초구로 이전을 했고 입법부는 이제 서울에서 여의도로 이전을 했고 행정부는 지금 세종대로 쪽에 일부 청사 남아있는 것과 대부분은 세종시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남 개발은 한강변 제방을 따라 강변 도로를 개설하고 내부 도로망은 바둑판 격자 형태로 배열시키고 내부 간선도로는 50m 이상의 광폭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이 개발 계획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 있고요. 개발 초기 대부분 사유지 땅을 보상 수용을 했고 개발이 진행되는 모습, 삼성역의 아셈타워 개발 모습이고요. 현재는 불야성을 이루는 공고한 아성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용산 같은 경우는 도시구조 개편 차원인데요. 용산구는 인구 정체로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 내 도시 구조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이고 한남동, 이태원동, 이천동, 후암동, 원효로, 청파동 등 기존 도시를 재정비하고 대규모 가용 용지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사업의 개요라고 하면 한남 뉴타운 개발, 이천동 순차적인 재건축, 한강대로의 테헤란로처럼 만드는 방안,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힐링공원,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하는 등 이 정도고요. 입지적인 특성 측면에서는 서울 3도심의 중앙에 위치하고 남산의 구릉지와 폭넓은 남양 한강의 조망,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기존 국방부와 중앙박물관 등, 그리고 미국 대사관 및 서울시 교육청 이전하는 등 다양하고 남산 구릉지 재벌 총수들 밀집 지역이고 정부 공관 및 대사관 밀집 지역, 그리고 국가상징공원으로서의 위계 및 국제 문화 업무 교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가 용산구 전체적으로 상전벽해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강남 개발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용산은 저 개인적으로는 한 50% 정도 이제 진척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많은데 1번 예를 들면 용산공원이다 라고 하면 용산공원이 여기죠. 용산공원이 이제 조성이 되고 2번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여기 왼쪽에 노란색 2번 여기가 용산 지단계획이고 이 용산 지구단위계획 안에 다양한 세부적인 지단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같은 다양한 이제 개발 지역들이 많죠. 세 번째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입니다. 바로 여기죠. 이것도 조만간 이제 개발 계획이 좀 이제 확정되는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될 것이고 4번은 용산 전자상가도 이제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태고 5번은 정비창 전면구역이라고 해서 정비창 전면 1, 2, 3구역 뭐 그렇게 되어 있죠. 용산 정비창 전면구역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그 개념적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개발이 될 땅이고 6번은 캠프킴 여기입니다. 왼쪽에 캠프킴 부지 미군 부대 산재 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미국 대사관 지금 광화문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이전이 확정되어 있고요. 8번은 서울시 교육청 지금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이쪽으로 이전을 이제 하고 있죠. 지금 막 공사 중이에요. 그 다음에 9번은 후암특별계획구역 이쪽도 통합개발이냐 분리개발이냐 그 주민들 의견을 이제 그 수렴이 되고 있는 상태고 10번, 11번 여기는 청파 2구역, 청파 1구역에서 뭐 신속통합기획 혹은 민간 재개발 그런 식으로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될 지역이고 그 다음에 12번은 한강맨션이라고 해서 여기 이촌동에 그 남양베이스의 정사각형 부지가 재건축을 열심히 진행 중에 있고 13번은 신동아 아파트 여기는 이제 서빙고동입니다. 서빙고동도 지금 재건축 조합 설립이 된 상태에서 북측에 있는 주택 잔여지와 어떻게 이제 재건축을 함께 할 것인지 분리해서 할 것인지 목화 검토 중이고 14번은 이제 이태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여기입니다. 그래서 한남동에서부터 오는 꼼대가로선 길과 이태원로를 통해 가지고 녹사평역에 이르는 이쪽에 뭐 차범근씨라든가 장동건씨라든가 이런 연예인들도 부동산도 갖고 있는 이태원 지구단위 계획이 여기고 그 다음에 15번은 이제 유엔사 요즘 시끌시끌하죠. 용산공원 오른쪽 편에 바로 있어서 최인적 용산공원 조망 및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촌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좀 뭐 분양 가격도 아파트의 경우는 평당 1억 2천만 원 얘기도 막 나오고 막 그런 지역이고 16번 수성구는 유엔사 바로 밑에 있죠. 산재 부지인데 아직 정부가 민간한테 매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캠프킴 부지 매각 이후에 수성구도 매각을 해서 개발이 될 땅이고 17번이 이제 그 유명한 한남뉴타운 2구역, 3, 4, 5구역 4개 구역으로 되어 있죠. 한남 3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끝났고 현재 공식 이주 중이고 한남 2구역은 이제 시공사 대우건설 선정 이후로 지금 조합원 감정평가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 조합원 분양 신청도 이제 올 초 상반기에 이제 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남 4구역과 한남 5구역 4구역은 사업성이 아주 훌륭하고 5구역은
한강 조망이 아주 훌륭한 이런 데도 이제 이렇게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되고 있고, 18번이 한남 지구단위계 구역이라고 해서 이 한남대교를 이제 바로 건너면 나오는 이쪽 지역이고, 19번이 나인원 한남, 19번이 어딘가요? 예, 여기 나인원 한남, 여기 이미 개발이 끝나서 부천으로 탈바꿈되어 있고, 20번이 이제 대통령 공관이라고 했는데, 이쪽 지역 한남동 이쪽인데, 여기는 대통령 공관뿐만이 아니라 뭐 합참의장 공관 등 우리나라 뭐 행정부 차원의 최상위 공관이 이제 4개인가가 자리 잡고 있죠. 21번이 한남 더 힐, 그리고 22번이 이제 유엔 빌리지라고 해서 평생 남양 한강 조망이 훌륭한 곳이고, 23번이 여기 23번이 재벌 총수들이 이제 밀집해서 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신세계 이부진 회장이라든가 또 이재용 삼성전자 그룹 회장들도 여기 살고 있죠. 최태원 회장, 뭐 동부그룹 김준규 회장, 그리고 대통령실이 24번이 이제 용산공원 내에 이렇게 24번 있고, 거기 바로 옆에 국방부도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여기에 있고, 용산구청이 27번, 그리고 28번이 남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 중요하고 상징성이 많은 그런 것이 많은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용산에 대해서 이제 국가 상징거리 혹은 국가 상징 공간으로서의 위상도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서울시 국가 상징거리 조성 계획이라고 해서 광화문에서 시작을 해서 청계광장이라든가 또 숭례문 광장을 통해서 서울역 광장, 그리고 용산공원의 왼쪽 한강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한강을 건너서 이제 현충원과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이런 것을 이제 국가 상징 거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부, 서울시 이렇게 3자가 지난 9월 달에 MOU를 체결을 해서 국가 상징 공간으로서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용산공원 혹은 현충원 이런 것을 이제 국가 상징 공간으로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도 보시면 서울 도심 광화문으로 연결되는 이 국제교류 중심지서부터 국가의 중앙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서울역, 그리고 용산 국제 업무 중심, 그리고 여의도의 국제금융 중심지까지 이렇게 이제 수도 서울의 새로운 이제 상징적 공간으로, 그리고 용산 광역 중심의 공간적 위상, 그리고 제1호 국가공원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는 용산공원, 그리고 한강의 이 수변축과 한강의 수변축과 남북 녹지축의 이렇게 결절되는 지역이 이제 용산구가 되겠습니다. 용산공원의 이제 내부적 또 외부적 접근 교통망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용산공원의 메인 게이트, 메인 출입구가 이제 4개가 만들어지는데요. 하나는 이 후암동 쪽에서 연결되는 용산나들문, 그리고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쪽에서 연결되는 이태원나들문, 그리고 서빙고동 쪽의 한강나들문, 그리고 용산역 쪽의 용산링크나들문, 이렇게 4개가 이제 메인 게이트가 되고, 기타 이제 중급 게이트도 이 경리단 쪽이라든가 또 수성구 쪽이라든가 이촌역 쪽, 또 캠프킴 쪽, 이쪽에 중급 출입구 만들어지고 기타 조그만한 출입구들도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녹사평역에서 삼각지역, 여긴데요, 이태원로라고 해서 이쪽을 이제 일부 지하화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용산공원의 이제 주차 공간 측면에서는 동서남북으로 이제 4개의 주차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전쟁기념관 바로 옆에 있는 이 메인 포스트, 용산 미군부대 메인 포스트 쪽에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 용산구청 앞쪽에도 주차 공간, 이쪽에 이제 일본군이 있었을 때
위수 감옥이라고 있는데 이쪽도 이제 주차 공간을 만들고 또 오른쪽 아래에 여기가 이제 미군 장교 숙소 있는 쪽 이쪽도 주차 시설 만들고 이촌역 쪽 있는 쪽도 주차 공간을 만듭니다. 기타 신분당선이 이제 이 용산공원을 이렇게 동에서 서쪽으로 관통을 이렇게 이제 해서 용산역까지 연결이 되는데 동빙고역, 중앙박물관역, 용산역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용산공원에 대한 진출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산재부지들이 있습니다. 산재부지라고 해서 유엔사, 캠프캠, 또 수송부 부지, 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산재부지는 이제 정부 땅인데 정부가 민간에게 이제 고가로 부지를 매각을 해서 민간이 복합 개발을 이제 하게 되는 땅들인데요. 그러한 산재부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왼쪽에 이제 수송부와 이제 유엔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 같은 경우 이제 막 지금 이제 공사가 이제 착공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녹사평대로 방향으로 메인 출입구를 만들고 이태원동 쪽으로 이제 부출입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특화 가로변 중심 기능을 배치를 한다 뭐 그런 표현도 있죠. 오른쪽 그림은 이제 유엔사가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유엔사 부지 바로 북쪽에 위치한 구 한남 1구역이 지금 재개발을 다시 이제 추진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엔사 부지의 바로 아래쪽에 수송부 부지도 유엔사처럼 복합 개발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엔사, 뭐 수송부 그런 이제 또 대규모 이제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게 될 때 그 교통망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수송부에 대한 교통 개선 내용인데요. 수송부는 이제 산재부지 중에 하나인데 수송부 쪽에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수송부 땅이 여기고 이 땅과 이 서빙고동 쪽의 이 땅을 합쳐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송부 쪽으로 신분당선 예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제 한강중학교라든가 서빙고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 대한통운이 또 가지고 있는 땅, 뭐 그리고 여기 뭐 미군과 관련된 정보사 땅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수송부 그쪽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교통 개선안이 이제 끝났습니다. 23년도 12월 달에 끝나가지고 제가 일부만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수송부와 서빙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통 개선안이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 쪽은 저층으로 하고 수송부의 전면 쪽은 중저층으로 하고 그리고 동빙고역도 이 수송부를 관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캠프캠 부지는 아직 개발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조만간 이제 결정이 되면서 캠프캠 부지를 이제 뭐 민간에게 부지 매각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의 교통체계인데요. 한남 뉴타운의 2구역이나 3구역은 이제 다 끝났고 또 4구역과 5구역이 최근에 이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이제 끝나서 이제 뭐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한남 5구역의 종합교통체계 완성된 결정된 것 중에 이미지를 좀 가져와 본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한남 5구역의 교통은 23년도 3월 달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이제 끝났고 그래서 서빙고로를 3m 세트백 시킨다. 이 서빙고라고 해서 이쪽 라인인데요. 여기 이쪽을 3m 정도 이제 뒤로 이제 좀 이제 후퇴 시키면서 이쪽에 도로를 좀 확폭시킨다. 그런 것이고 단지 내에 순환동선을 이렇게 순환동선을 이제 한다. 그런 개념이고 진출입로와 각종 신설 교차로 같은 것을 반영을 해서 한남 5구역의 교통체계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망 개선 계획을 이제 추정을 또 해볼 필요도 있는데요. 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과거에 서부이촌동과 통합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물거품이 된 상태에서 현재는 이 코레일 땅에 대해서만 이제 개발이 되는데 서부이촌동 제외로 인해서 전체적인 교통망 계획을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고요.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북쪽에 위치한 이 용산전자상가도 개발 계획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와 같이 연계를 한 교통 계획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면 많은 유입 인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변북로 혹은 한강대로 이런 쪽에 대한 접근성도 좀 강조가 될 필요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서부이촌동과 통합개발이 이제 막 진행이 될 때 그때 이제 교통망 개선 계획이 한번 확정이 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왼쪽 그림이 이제 그 요약된 내용인데요. 철도 2건, 신분당선과 이제 뭐 모노레일이라고 하는 것, 철도 2건과 도로 8건인데 또 신분당선, 북선전철 연결하는 것이라든가 요게 2개가 이제 철도입니다. 또 여의도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 건설, 뭐 트램, 뭐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강변북로 확장 등 도로 신설 및 확장, 또 동작대교 북단과 강북 도심을 연결하는 부분. 여기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제가 동작대교 연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동작대교를 넘어와서 현재는 동작대교 넘어오면 왼쪽으로 가든가 오른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용산공원을 가운데를 이렇게 관통을 해서 그림상으로는 이 후암로 쪽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녹사평 쪽으로 잠깐 또 이렇게 우회전해 가지고 가는 방향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용산공원을 이제 그 지하로 관통하는 동작대교 강북 도심 연결도 이제 막 검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산역 전면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백범로, 이쪽 백범로라고 해서 이쪽 라인이 있는데 요거를 뭐 확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지난 계획에서 이렇게 확정이 된 바 있는데, 이제 조만간 다시 업데이트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확정 발표가 될 건데 이때 maybe 교통계획에 대한 부분도 일부 터치가 이제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분당선과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건데요. 신분당선은 이제 아직 이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미군기지 지질 환경 영향평가가 좀 되어야지 착공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서북부 연장이라는 것도 이 서북부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얼마 전에 이제 용산역에서 분기해서 서북부 연장시키는 것이 이제 기재부 예타를 이제 통과하지 못했던 이제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왼쪽 이 하단 부분을 보면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도심권의 발전 구상이라는 그림을 보면은요, 신분당선에 대한 노선이 이거 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신분당선의 그림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한남 뉴타운을 관통을 해서 용산공원을 거쳐서 용산역까지 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서 신분당선이 이렇게 분기가 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속칭 이제 동빙구역인데요. 현재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이 용산역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서북부 연장이 되는 그림이었는데, 최근에 확정이 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그림에서는
여기 동빙구역에서 이렇게 분기가 되는 모습으로 뭐 그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40 도시기본계획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런 서북부 연장 노선의 분기를 어디서 시키는 것인지 아직 이런 연장 노선이 그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오른쪽 그림 바로 여기 2030 생활권 계획, 그 중에서 이제 용산 이촌 생활권, 여기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신분당선이 여기에서 뭐 여기 동빙구역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용산으로 가는 것과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서북부로 가는 것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동빙구역에서 뭐 분기하는 그림. 그래서 이렇게 서북부 연장의 필요성은 이제 분명히 있는데 그 용산역에서 한번 예탈을 한 것은 불발이 됐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동빙구역에서 분기하는 것도 다시 한번 또 재검토가 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는가 예상도 한번 해보고요. 기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GTX-A 노선이 경기도 파주 동탄에서부터 이제 삼성역을 거쳐서 서울역을 거쳐서 이제 파주까지 연장이 되는 노선이고 이제 이거 목화 이제 거의 이제 뭐 완성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B 노선은 용산역과 서울역. B 노선은 이제 여기죠. 송도에서부터 이 경기도 마석까지. 그런데 이제 용산역과 서울역을 이렇게 거쳐서 가는. 그래서 용산구 차원에서 중요한 이제 철도 측면에서 신분당선과 GTX 노선에 대한 것을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용산구청의 용산 종합교통체계 개선 대책이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지난 23년도 12월 6일 날 이렇게 내서 용산 발전의 핵심은 교통,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 종합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착수를 이제 했습니다. 종합교통체계의 주된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계획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 용산공원 개발에 따른 교통시설 확충, 국가 상징가로 조성에 따른 대응, 녹사평대로 확장에 대한 필요성, 또 용산공원의 동서지역 간 공간적 연계의 필요성, 다수 개발계획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교통 개선 방안, 또 동작대로 교통 네트워크 단절 해소를 위한 대책. 이러한 것이 이제 주요한 이제 교통 측면에서의 이제 포인트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단이라든가 행정지원 실무단도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용역사로부터 현재 용산구의 전체적인 교통 여건과 개발 현황, 또 과업에 대한 수행 계획에 대해 발표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고요. 종합교통체계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지역 내 각종 개발 사업의 교통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서울시, 민간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는 도심 내외부로 이어지는 도로교통망을 고려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도 도모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왼쪽에 노란 부분을 보면은 이제 용산구청이 용역을 주관하고 용역 기간은 1년입니다. 뭐 국토부라든가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용산구청이 이제 용역을 주관하는 것이고요. 용역은 컨소시엄 형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성 엔지니어링과 또 스마트 모빌리티, 또 서울시립대의 산학협력단 이렇게 3자 간 컨소시엄으로 하고 매입이 동성 엔지니어링이 이 용역의 이제 주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많은 자료들, 용산 공원에 대한 것, 용산 국제업무지구, 또 수많은 지구단위 계획, 신분당선이라든가 광역철도 이렇게 수많은 용산구 개발과 관련된 자료들이 이제 공유가 되면서 이제 용역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결과는 중앙부처, 서울시, 민간 등과 협의 및 반영이 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좀 내용이 많은 것을 이렇게 짧게 설명드리니까 쉽지가 않은데요. 요약을 한번 나름대로 해보면은요. 강남의 이제 도시개발은 도시의 태생이라는 관점에서
바둑판 혹은 뭐 시스템적인 이제 신도시 관점에서 완성이 된 지역이고요. 도시 기능적 측면에서는 직주 근접 및 인프라가 완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치 혹은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최상향 평준화된 부동산 가격을 보여주는 지역이고,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노후화된 단지별 재건축을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해 가는 개념입니다. 이에 비해서 용산에 대한 것은 도시의 태생이라는 측면에서는 업무, 주거, 역사가 공존하는 수도 서울의 중심이라는 측면에서의 변화를 이제 가져가게 되고, 도시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문화, 힐링, 주거 기능이 조화롭게 이제 변하게 되고, 가치와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최상향 되어가는 부동산 가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변화에 대한 대응은 구도시 전체적으로 공간구조 측면에서 대대적인 변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요약을 해보면, 금일 동영상의 제목을 용산은 과연 강남을 넘어설 수 있는가 라고 좀 자극적으로 뽑아봤는데요. 이러한 비교는 이제 부동산 가격 측면으로만 보고자 하는 1차원적 이제 접근이 될 것이고, 최상급으로 완비가 된 강남과 최상급 변화 가치를 보여주는 용산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는 동영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은 개인적인 가치 판단의 몫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